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주제, 대표 급여는 언제부터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가져가도 문제고 아예 안 가져가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언제부터 얼마로 어떤 방식으로가 기준으로 남게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급여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회사의 단계와 현금 흐름에 따라 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표 급여를 잘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 현금이 말라서 운영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로 급여를 너무 낮게 잡거나 아예 안 받으면 대표 개인 자금이 회사와 섞여서 나중에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급여는 감이 아니라 구조로 정해야 합니다. 먼저 언제부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 급여는 보통 창업 초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대표님. 두 번째,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회사에 현금을 남겨야 하는 대표님. 생활비가 꼭 필요한 대표님이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대표님이라면 초기에는 급여를 낮게 잡고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안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 급여를 언제부터 받느냐는 결국 회사의 현금 런웨이, 즉 버틸 수 있는 기간과 연결됩니다. 대표님이 급여를 받기 시작했을 때도 회사가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버틸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초기는 매출이 흔들릴 수 있고 세금과 결제 이벤트가 겹치면 현금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 급여는 보통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현금 흐름 관점이고 두 번째는 세금과 4대 보험 관점입니다. 현금 흐름 관점에서 대표 급여를 잡는 가장 쉬운 방식은 이겁니다. 첫 번째, 회사 고정비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구독, 이자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그 고정비를 기준으로 대표 급여를 포함한 고정비가 감당 가능한가를 봅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좋을 때가 아니라 매출이 흔들릴 때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급여가 유지될 수 있어야 대표도 회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 관점에서 대표 급여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대표 급여를 높게 잡으면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이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당장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표 개인 생활비를 개인 돈으로 쓰다가 회사 돈과 섞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정선입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이지 않게, 그리고 회사가 버틸 수 있게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대표 급여를 너무 높게 잡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아직 불안정한데 급여를 높게 잡으면 회사 현금이 빠르게 말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급여를 높게 잡으면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대표가 먼저 줄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반대로 대표 급여를 아예 안 잡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표는 생활비를 개인 카드로 쓰거나 개인 통장에서 회사 돈을 땡겨 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회사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항목이 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대표님들이 나중에 왜 우리 회사는 장부가 복잡하지? 라고 느끼는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급여와 배당, 상여 같은 개념을 섞어서 아무 기준 없이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창업 초기에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대표에게 돈이 나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섞이면 세금 관리도 어렵고 회사 현금 흐름도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창업 초기 대표 급여는 다음 원칙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대표 개인 생활비의 최소 수준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는 생활비가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생존 모드로 잡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회사의 고정비와 합쳐서 석 달에서 6달 런웨이를 계산합니다. 대표 급여를 포함한 고정비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급여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첫 3달은 최소 급여로 운영해보고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조금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도 회사도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네 번째,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분리합니다. 대표 급여는 회사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급여로 정기 이체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외에 생활비를 회사 카드로 쓰거나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처리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5번째, 세금과 4대 보험을 고려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급여를 올릴 때는 급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금과 부담도 같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바로 점검할 항목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 급여가 없어서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이고 있는가? 두 번째, 현재 회사 고정비가 매달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세 번째, 대표 급여를 포함했을 때 석 달에서 6달 버틸 현금이 있는가? 네 번째, 급여를 매달 정기이체로 지급하고 있는가? 5번째, 급여를 올릴 때 세금과 4대 보험 증가분까지 같이 고려했는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대표 급여는 감이 아니라 구조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창업 초기 대표 급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이 받기가 아니라 대표도 살아야 하고 회사도 살아야 하는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 급여는 너무 늦춰도 문제가 되고 너무 빠르게 높여도 문제가 됩니다. 회사 현금 흐름이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올리고 무엇보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기 인력 채용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3가지, 즉 채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 현재 인원, 그리고 대표 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지 여부 정도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급여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